대회 주제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인식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노션을 사용해서 발표를 하는 이유는 일단 지금이 팀원을 구하는 과정이고 제가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브레인스토밍을 과정을 쭉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정보 전달에 낫다고 판단이 들어서 노션으로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려는 서비스는 노년층들을 위한 택시 호출 서비스 와이스 택시입니다. 이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아이디어에 대해서 먼저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보여드리자면 일단 디지털 정보 격차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요. 디지털 격차를 가장 많이 겪는 서비스의 핵심 타겟이 누구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저희 머릿속에서 바로 생각나는 거는 바로 노년층이겠죠. 노년층은 고령층에서 디지털 격차로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것을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장애인 그리고 뭐 저소득층 그러한 부류들도 디지털 격차가 많지만 확실하게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은 고령층인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기술 변화 또는 혁신의 속도가 빠른 디지털 영역에서 고령층의 격차가 발생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죠. 그럼 고령층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점을 느낄까요? 바로 문서 및 자료 작성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서 및 자료 작성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무신사와 같은 쇼핑 앱 아니면 음식 배달 앱 이렇게 주소를 적는 거에서 자료 작성이 정말 많이 발생한다고 판단을 하여서 그러면 출발지와 목적지를 설정하는 택시 앱은 과연 노년층이 잘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쭉 찾아보니까 지금 카카오 택시와 같이 택시 플랫폼은 많지만 노년층이 사용할 수 있는 택시 호출 앱은 아직 없다는 것을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노년층의 어려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는데 일단 노년층이 디지털 격차를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 사용했던 방식과 다르게 택시를 호출하는 것에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길거리에서 잡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앱을 사용해서 활용을 하니까 그러면 쉽게 접목할 수 있는 직관적인 기능을 현실로 가져와서 택시를 호출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봐서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접목을 시켜서 앱을 한번 전개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생각이 난 건 QR코드입니다. QR코드와 같이 현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해서 택시 호출 서비스를 전개시키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제시합니다. 와이스 택시. 일단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QR코드를 통한 택시 호출이 일단 메인 기능입니다. QR코드를 공공장소, 공공주택 등 노년층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소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편의성을 고려해서 그러한 공간들에 직접 QR코드를 배치를 하고 노년층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택시가 호출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음성 명령을 통해 출발지와 목적지를 설정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결제를 쉽게 할 수 있지만 거기에 현금 결제 옵션, 노년층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현금 수단을 사용해가지고 새로운 부가적인 기능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비상 연락망, 노년층이라고 해도 연락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을 해요. 긴급한 상황을 대비할 수 있도록 자신이 신뢰하는 비상 연락망을 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일단 기획을 해보았습니다. 추후 팀 논의 예정인데요. 이거는 QR코드가 아니더라도 약간 현실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또 다른 부가적인 기능들을 여기서 뽑아내는 것이 저희 팀의 메인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한 게 한 가지가 더 있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주어진 형식지를 제가 직접 만들어서 여기에 글자를 써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출발지와 목적지가 둘 다 앱으로 자동 설정되는 방식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는 추후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QR코드를 찍으면은 네. 기사님은 호출이 가능한데 네. 기사님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목적이 혹시 뭐가 있을까요? 서비스 목적은 일단
수익성에 대해서는 고려를 많이 안 하고 그 노년층의 편의성에 일단 집중을 하였는데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노년층 그 현금으로 이제 그 결제를 한다는 방식에서 오히려 그 카드사의 수익 배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약간 조정을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노년층이 만약에 현금으로 지불을 한다면 그 택시 운전사들도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혹시 결제 기능은 필수적으로 넣을 예정이신가요? 결제 기능이요? 네. 결제 기능에 대해서는 자동 결제가 어쨌든 만약에 있다면 노년층이 그 카드 같은 것을 활용을 하지 않고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여 저는 일단 필수 기능에 넣어놨는데 그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노년층이 텍스트 치는 게 어려워서 QR코드를 사용하는 건데 네. 노년층이 QR코드는 잘 사용을 하고 있나요, 현재? 네, 제가 그 복지관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는데 복지관에서 QR코드를 사실 메인 서비스로 밀고 있어요. QR코드의 그 장점이라고 하면은 그 앱을 들어가서 타이핑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카메라 앱을 켜가지고 QR코드를 찍으면 정보가 바로 나오는 방식이 그 과정을 생략해서 편리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게 또 NFT가 있죠. 그런 방식들을 사실 복지관에서 많이 채용을 해가지고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노년층을 타겟으로 하는 서비스를 저희 복지관에서는 사실 많이 기획을 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상당히 나름 편리하게 그 노년층이 사용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비상연락망을 기능을 넣으신다고 했는데 네. 여기 보면은 자신이 신뢰하는 비상연락망이라고 써 있거든요. 네. 그게 혹시 가족분들이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기능도 제가 넣었던 이유가 그 복지관에 이제 기능을 알려달라고 오시는 노인분들을 보면 항상 자식들과 어떻게 연락하는지에서 묻는 게 대다수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조금 세게 얘기하자면 디지털 격차는 충분히 만약에 디지털을 배우는 의지가 정말 강력하다면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노년층들도 꼭 연락을 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어가지고 저한테 배우려고 많이 왔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충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 자체는 되게 참신하고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스마트폰 대회까지 네. 나간다는 걸 고렸을 때 네. 어쨌든 이 서비스는 예를 들어 카카오 택시는 진짜 그 카카오에 속해 있는 택시가 있는 것처럼 YC 택시라는 게 택시가 있어야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서비스인데 사실 1분 전까지 그러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개발자들한테 있어서 이 서비스를 구현해달라고 부탁을 할 때 여기까지는 구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목적 같은 게 좀 작죠. 여기까지는 기능이 구현이 되면 그거를 기획자 입장에서 뭔가 목적지를 똑바로 정해놔야 개발자들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는 제가 거듭 강조하는 것이 사실 QR코드가 제가 일단 임의로 넣어뒀는데 제가 지금 사용하는 방식은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접목을 해가지고 그 직관적인 기능을 추가하는 그 노년층이 사용할 수 있는 직관적인 서비스를 지금 창출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만약에 QR코드가 아니더라도 다른 현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추가를 해가지고 서비스를 전개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QR코드라고 만약에 하면은 QR코드를 임의로 한 곳에 넣어둔 다음에 이걸 찍으면 내가 이곳에 있다 이 정도는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